모든 K-팝, K-트로트 팬덤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에게서 빈에서에게 도착한 조용한 메시지. 그 내용물이 다름 아닌 신곡 데모 트랙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뜨거운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일 선물의 범주를 넘어 두 음악 천재가 공유하는 가장 순수하고 엄숙한 예술적 선언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비범한 재능을 입증한 빈에서에게 물질적인 값비싼 기념품이나 일시적인 사치품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결국 시간 위에 새겨지는 노래 한 곡입니다. 조영수가 만개한 축하의 꽃다발 대신 악보의 정수를, 달콤한 케이크 대신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에 뼈대를 건넨 방식은 음악을 업으로 삼는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묵직한 존중이자 찬사입니다. 이는 기념품 대신 기록을 선물한다는 지극히 아티스트 중심적인 가치관의 발현입니다. 이번 데모는 그저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 작곡가가 신동익에서 일거인 천부적인 한 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영속화하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이 파격적인 방식 자체가 신곡의 존재를 단순한 음반 발매가 아닌 K-트로트 역사에 남을 만한 시대적 기록물로 격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충격파입니다. 이번 신곡 데모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거장 작곡가 조영수가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통해 확립해온 발라드와 트로트의 심리 공식의 빈에서라는 독보적인 역량을 지닌 보컬 캔버스 위에서 어떻게 역대급으로 구현될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조영수의 작곡 공식은 매우 정교한 감정의 드라마투르기를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멜로디를 배열하는 것을 넘어 후렴처음에서 청자의 가슴을 일제히 열고 예측 불가능한 브리지 섹션에서 감정의 서사를 뒤집으며 청자를 몰입시키는 문법의 정수입니다. 멜로디 자체는 대중적 친숙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코드 진행이나 리듬 구조에서는 결코 환성적인 흐름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적인 친숙함을 추구합니다. 특히 이 공식의 건축학적 정점은 곡의 절정이 오히려 마지막 30초에 배치되는 치밀한 구조 설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후렴 직후에 최고점을 찍는 것과 달리 이 구조는 청자의 감정을 곡의 중반부까지 끈끈하게 응축시켰다가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효과를 노립니다. 이러한 설계는 빈에서의 보컬 스타일, 즉 단단한 성향으로 기초를 세우고 특유의 애절함으로 공명을 넓히며 고음을 억지로 쥐어짜지 않고 길게 풀어내어 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독보적인 스타일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조응합니다. 그녀의 길게 풀어내는 호흡은 마지막 30초의 절정에서 응축된 에너지를 순수하게 승화시키는 조영수 공식의 최적화된 유일무이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 두 공식이 만날 때의 결과물은 단순한 장르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빈에서라는 이름으로만 설명되는 독자적인 음악적 정체성으로 수렴됩니다. 그녀의 감정선은 조영수 특유의 한 박자 늦게 그러나 더 깊게 파고드는 코드 진행과 만나 전례 없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이미 음악 평론가들과 산업 분석가들 사이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레퍼토리 탄생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예고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조영수 작곡가는 특정 가수와의 협업에서 이러한 후반부 피크 전략을 통해 해당 가수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고 대중적 서사를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빈에서와의 만남 역시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완전히 지우고 완성형 아티스트 빈에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음악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압도적인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신곡 데모의 도착은 빈에서의 음악 커리어와 디스코그래피를 재정립하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전략적이고 충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한 새 노래의 추가가 아니라 아티스트 빈에서라는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담보하는 결정적 이정표인 것입니다. 기존에 그녀가 선보였던 모종이나 이미자의 명곡 커버였던 동백 아가씨와 같은 레퍼토리가 정통 트로트의 짙은 선율과 한국인이 공유하는 깊은 한의 정서를 단단한 한 축으로 세웠다면,
조영수의 신곡은 현행 감각과 세련된 내러티브라는 또 다른 축을 강력하게 당겨올 전략적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는 마치 음악 스펙트럼의 양날개를 완성하는 설계와 같습니다. 같은 슬픔을 다루더라도 전통적인 한이 묵직한 운명론적 비애를 표현한다면 현행 감각의 내러티브는 보다 입체적이고 세련된 감정의 해상도를 제시합니다. 즉, 같은 트로트 선율이더라도 듣는 이에게 다른 방식으로 떨림을 선사하는 정교한 음악적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영수 작곡가와 같은 거장이 개입하는 것은 이처럼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전통과 혁신의 양쪽 매력을 모두 지지하는 구조를 갖춰 비로소 앨범 단위의 스토리텔링이 단단하게 완성되도록 보증합니다. 빈에서는 이번 신곡을 통해 천재적인 트로트 신동이라는 다소 제한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키워드를 벗어나 넓은 스펙트럼과 서사적 깊이를 지닌 완전한 아티스트 브랜드로 올라서기 위한 필수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K-트로트 시장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그녀의 활동 영역을 발라드, 크로스오버 장르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미세한 조정 과정은 감정 동선의 재설계입니다. 어린 가수의 목소리가 갖는 순수함과 애절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사 속의 이별, 그리움, 슬픔 등의 키워드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성장통, 아련한 회상, 혹은 극복의 의지와 같은 현대적인 감정으로 미묘하게 변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감정 동선이 가사의 첫 단어, 한 음절, 한 쉼표의 미세한 조정으로 완전히 재설계되는 과정은 단순한 보컬 테크닉 숙련도를 넘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충격적인 진화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빈에서라는 이름이 트로트 시장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략적 균형을 갖춘 디스코그래피는 아티스트의 수명을 연장하고 음악 산업 내에서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생일 선물 스토리는 음악 시장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마케팅 코드인 성장 서사에 불을 붙이는 완벽한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유명 작곡가가 어린 천재 가수에게 맞춤형 노래를 선물했다는 단 한 줄의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 서사는 이미 예고, 티저, 미리 듣기, 라이브 클립,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벽한 다층적 콘텐츠 라인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신곡 발매의 순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아티스트의 성장 챕터를 여는 대형 프로젝트로 승격시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과잉 노출이나 과잉 약속 없이 결과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K-팝 산업에서 자주 관찰되는 자국적인 콘셉트나 과도한 티징을 통한 일시적인 하이프 마케팅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빈에서의 경우 그녀의 진정성과 실력 자체가 이미 강력한 선 마케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영수의 참여는 여기에 음악적 완성도라는 신뢰의 방점을 찍어줍니다. 이처럼 콘텐츠의 질과 결과물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은 팬덤이 느끼는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대신 기대치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곡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유지시킵니다. 팬덤의 참여 방식 또한 이러한 건강한 서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모태스타 설문에서 빈에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상위권을 차지한 데이터는 그녀의 실력과 인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인정을 증명하며 이는 곧 성숙한 기다림의 힘을 증명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환호하고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 기다림을 재생으로 바꾸고 재생을 여론으로 확장시키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이들은 신곡의 흥행을 위해 스트리밍 총공을 기획하고 라이브 무대에서의 연출 포인트를 상상하며 커뮤니티에서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체감 호감도는 신곡 발매 당일의 첫 클릭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데이터로 작용합니다.
팬덤이 이미 무대 연출, 조명톤, 심지어 마지막 박수 타이밍까지 상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신곡이 공개되는 순간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서사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공감과 기대는 신곡이 공중에서 일시적인 화제로 사라지지 않고 앨범의 수명 자체를 늘리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영수와 빈에서의 이번 만남은 성장 서사라는 고전적 코드를 최신 콘텐츠 전략과 성숙한 팬덤 문화로 재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 마케팅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받은 빈에서의 첫 반응은 외부에 알려진 그대로였습니다. 장황한 감탄이나 격앙된 기쁨 대신 "이건 내 이야기 같다는 지극히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한마디였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곡이 담고 있는 서사적 감수성과 자신이 걸어온 음악적 여정 간의 운명적인 교차점을 발견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다음 단계를 정리하고 연습실에서 목소리로 답하는 지극히 실무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와 신동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빈에서는 감정의 크기를 말로 장황하게 증명하기보다 행동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줍니다. 키와 템포 조정, 프레이징의 방향 설정 등 곡의 뼈대를 만드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그녀의 노력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집요하게 진격합니다. 원문에서 언급되었듯이 한 음절, 한 쉼표, 한숨의 길이조차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수로서의 치열한 태도가 이 단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고음에 이르러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길게 풀어내는 그녀 특유의 호흡법은 작곡가가 의도한 마지막 30초의 절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치밀한 자기통제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조영수와의 신뢰관계가 단순히 작곡가 가수라는 관계를 넘어 경연 무대 뒤에 치열했던 노력과 음악적 동지애 속에서 이미 단단하게 맺어졌음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처럼 진지하게 축하에 답할 준비를 시작한 준비된 아티스트와 그녀를 바라보는 팬덤의 문화는 이번 신곡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입니다. 빈에서의 팬덤은 소문보다 정보, 조급함보다 기대, 환호보다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어린 가수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는 성숙한 팬덤 문화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소비를 넘어 아티스트의 건강한 성장을 지지하는 공동 창작자적 역할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성숙한 자세는 신곡의 숙명을 단순한 발매일 흥행을 넘어 장기적인 문화적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결정적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노래의 생명력은 발매일 하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올라오고 짧은 클립이 감동을 주고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재생되며 곡은 두 번째 생을 얻습니다. 이 모든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이 성숙한 기다림과 자발적인 재생산의 힘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차트 순위를 넘어 노래에 담긴 간직하고 싶어서 썼고 위로하고 싶어서 부른다는 작곡가와 가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이번 생일 선물 데모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간직하고 싶어서 썼고 위로하고 싶어서 부른다. 곧 공개될 신곡은 이 문장을 빈에서의 독보적인 목소리로 번역하여 자국적인 놀람이 아닌 가슴 깊이 남는 울림이라는 뜻에서의 감동적인 충격으로 모두에게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곡은 단순한 음원이 아닌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팬덤의 성숙함이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